이제는 중국의 관세를 104%를 때렸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요동칩니다. 트럼프의 전면전, 미국 그리고 중국.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비트코인은 누가 승리해야 도대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시장은 역시나 롱 포지션 집중 청산 그리고 가격 급락을 유도하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0K를 중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80K를 스탑로스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간편하게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비트코인이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비트코인 중국에 대한 104% 관세까지의 위협으로 시장을 흔들면서 무너져 내렸고요. 80K까지 무너져 내렸고 강한 저항이 된 상태로 현재 위아래로 일시적으로는 2%의 반등은 나왔지만 고점 대비 저점을 빠진 걸 보면 사실 더 빠진 흐름으로 계속적으로 롱청산을 유도하면서 시장을 내려오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결국 말 때문에 시장은 더 요동쳤고요. 기어이 80K라는 데드라인조차 넘어졌습니다. 시장은 그럼 끝났을까요?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그리고 차트 논리가 아닌 심리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 전개에 따라 비트코인은 급락 또는 급등 둘 다 가능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미중 치킨 게임의 인질입니다. 여러분, 치킨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킨 레이스라고도 하는데요. 자존심을 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자동차를 타고 같은 방향을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오면서 핸들을 돌려서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를 치킨 레이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자존심, 체면까지 얽혀있는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트럼프와 중국이겠죠. 문제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 비트코인이 인질처럼 끼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이 공포에 흔들리는 개인은 팔 거고요. 그 물량을 고래들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번 하락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ETF 자금은 유입 중이고 고래들은 매집 중인데 그런데 왜 하락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배경에 숨겨진 미중 치킨 게임과 비트코인 시장의 연결 구조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풀어드릴 거고요. 결국 이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되든 시장은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요. 첫 번째 주제, 미국의 압박, 전방위 관세 폭탄. 두 번째 주제, 중국의 반격 준비. 체면이냐 전략이냐. 세 번째 주제,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나. 인지로군 생존자. 라는 주제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의 모든 자료들은 더보기란을 통해서 텔레그램을 입장하시면 모두 요약돼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셨거나 영상을 짧고 굵게 보고 싶다면 텔레그램 입장하여서 보시면 바로 요약본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3초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시다고 하시면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모두 한 큐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오늘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한 공격적인 관세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우리를 좌우로 나눠놨었다며 이제 우리 차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84%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요. 거의 굳은 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정은 알까요? 치킨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부과했고요. 미쳤습니다. 예, 물건을 이제부터 미국에 갖다 대면은 손해입니다. 모두 물품일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트럼프가 정말 우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많은 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실이 아니라 지하실 밑에 뭐가 있다라는 짤도 돌아다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오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진짜 그 밑에를 표현하는 짤들이 우습게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존심인데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딱 이거만큼 투자 심리를 반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다리는 건 아닐지
아니면 정말 굽힐 생각이 없는지. 누구는 그럽니다. 중국의 제도상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상 그들은 자존심이 결국 죽음보다 더한 곳이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요. 트럼프는 강경하게 나가서 그들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나머지는 결국 관세를 유화시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전략을 피고 있다는 분도 많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추측에 대한 결론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영상 끝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ETF도 그렇고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원효티. 코인으로 수천억. 어떤 사람은 조 단위로 벌었다는 분도 있죠. 2025년 4월 9일 2시 9분 불과 2시간 전에 엄청난 게 올라왔습니다. 영역 전개라는 글과 함께요. 무엇을 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매집하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더리움 얼마입니까? 640억의 매수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시점이 알트코인 폭등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알트 불장의 패턴이 지금 항상 알트 불장 오기 전에 하락 패턴이 나오는 그 패턴이 지금 나왔고 지금 잘하면 그 추세선에 맞물려서 알트 불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세 번째 구간에 와 있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 640억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밑에 더 지하실에서 이 사람은 더 받을 시드가 있겠지만 의미심장한 멘트와 함께 2시간 전에 불과 나오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지지가 아래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 또한 불과 1억이 깨지지 않은 1억 700만 원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80K가 깨지고 스탑으로 잡는 건 맞대 그 이하가 깨졌을 때는 베팅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팅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먹을 만한 구간이고 정말 이거는 지지선 밑에 있기 때문에 눌려도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격이 오면 저는 살 겁니다. 상승으로 위로 간다의 접근이 아니라 반등을 해도 먹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스탑을 하더라도 그 밑에서 개수를 늘려가는 정책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연관이 그래서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대통령 시절에 정말로 반중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사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주제, 미국의 압박, 전방위 관세 폭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는요. 정말로 반중 정책을 밀어붙였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알려면 우리는 그 시절, 대통령 시절에 그가 했던 반중 무역 정책을 알고 가야 합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반중 무역 정책의 시기는 2018년, 2019년 집권 시기였습니다. 관세 폭탄 부과, 화웨이 제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고일 관세, 환율 조작국 지정. 대표적인 반중 무역 정책들이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강한 어조를 표현했었고 실행됐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메시지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도 반중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과거 1기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관세 정책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리스크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기 때는 그 리스크 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는지를요. 이 부분을 결론에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은 반응을 했었습니다. S&P 500은요. 2018년 말 큰 폭의 조정을 겪었고 지금과 비교해서 똑같이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의 결렬 시기마다 변동성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공포지수 또한 급등을 했다 자산 매도 가속을 되면서 지금 시장과 똑같은 구조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중국은 뭐를 했을까요? 바로 중국의 반격은 그때도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의 반격 준비는 결국 체면이냐 전략이냐인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의사를 밝혔다는 건 모두가 알 것입니다. 실제로 히토류, 배터리 핵심, 원자재, 태양광 기술 장비 등에 대해 수출 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복 수단은 다양하면서
파급력은 더 클 것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 시장은 더 흔들릴 거고요. 지금보다 저는 80K를 깬 이상 더 떨어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상무부는요, 이미 어느 정도의 강경 대응을 얘기했고요. 단순히 체면이냐 전략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체면을 결국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자존심 싸움이라 말씀을 드렸죠.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 이겁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정치적 이미지, 중국은 국가 체면과 체제 권위를 건 치킨 레이스 게임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겠습니까? 안 꺾을 겁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서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구조, 그리고 위험 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리스크 자산인 비트코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기축 통화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BTC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잃기가 쉽겠죠. 이러한 매크로 구조가 당분간 비트코인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80K를 지켰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구간을 내렸다는 얘기는 장기화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며, 또 하나 지금부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얌얌 받아먹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파동을 잡았을 때 오는 반동은 높지 않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재진입을 논하지, 지금은 1차 TP 지점인 여기서 강한 매수를 받고요. 그 다음 반등 후에 반등의 폭에 따라서 매도 또는 일부 보유 물량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 추세를 보고 재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질인데 과연 누가 생존해, 누가 이겨야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 인질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질 측면에서 보면요, 미중 갈등은 결국 글로벌 리스크 확대, 달러 강세, 위험자산 약세라는 전형적인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자산인 비트코인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요, 비트코인은 달러의 반대축에 있는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 약세 흐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포지션들은 흔들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80K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고도의 전략 기반인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대형 기관 ETF들 흐름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꾸준히 플러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은 이 정도 어느 정도 흐름을 그래도 비트코인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결국 비트코인은 인질이기 전에 생존자라는 것도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인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질인 겁니다. 결국 생존자이기도 하고 인질이기도 한 비트코인은요, 온체인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고래들은 이 시기에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650벽을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원효티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매집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자료들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드릴 수 있죠. 그 당시 글로벌 시장과 비트코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역 전쟁이 심화됐을 때요. 그때 당시의 비트코인 반응은요, 2018년에는 이미 BTC가 2만 달러 고점을 찍고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2019년 중반에서 말에는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는 논리가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19년 6월에서 8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은 7,500달러에서 12,000 수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내 자산 회피 수요, 달러 기반의 외환 탈출 수단, 이게 핵심입니다. BTC가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핵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인 갈등이 심해질수록요, 사람들이 위안화를 살까요? 달러를 살까요? 대부분은 달러를 산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인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인지도, 경제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트럼프 일기 정책 대 무역 정책은요, 실제로 반중 노선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기 정책과 똑같죠. 시장의 반응은 결국 글로벌 증시 충격이 반복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초반에는 수동적 반응이다가 후반에는 자산 도피로 수요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수동적 반응이다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산 도피 수요로 반등을 하는 타이밍이 있을 것이라 저 또한 보고 있고요. BTC가 디지털 안전자산 서사로 부상하는 단계가 와야 합니다. 결국 그거는 저는 트럼프가 지금 그 밑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그러면서 미국이 더 많은 보유 수량을 가져가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역 충돌이 일어나고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단계까지 똑같고요. BTC가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 반응하는 순간 8천에서 12,000이 된 것처럼 급등을 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은 공포 심리 확산을 통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가져가고 그 다음 장기 스탠스상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반감기 500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가격으로 봤을 때 반감기 후 500일이 지났고 그 후 셀링 포인트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저점은 아닐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하지만 알트코인의 기준으로 보면 알트코인은 세 번째 시즌에서 알트 시즌을 맞기에 그동안에서 나왔었던 패턴처럼 하락 상승 패턴으로 지금의 비트코인 알트장이 조금씩 튀어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알트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회복을 하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더니 이제는 반등이 오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똑같이 빠지면 사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강한 지지 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은 항상 후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결국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빠졌던 알트코인의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들어오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상승이다 하락이다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약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치킨 게임 속에 미국과 중국 안에 갇혀져 있는 인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둘 중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앞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은 사야 할 시점이 아니라 피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고래처럼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텔레그램 실시간 흐름방 링크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 최종 요약본 남겨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전략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